안녕하세요. 오늘 지에넌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에넌 에너지는 약간 실체가 없는 기업이죠. 실체가 뭔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 놓고 터트리는 작전주거나 작전주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그냥 말 그대로 실체가 없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역설적으로 작전주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습니다. 자, 왜냐? 작전주라면 작전 세력이 나가기 전까지는 한번 띄우고 간다. 이건 공식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차트에서 세력이 이탈했는지만 확인을 한다면 한 번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오전 9시죠. 자, 일단 좀 거래를 동반한 상승들이 조금 보입니다. 자, 이게 의도적으로 주가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거래가 실리지 않고 이런 뭐 거래가 없는, 거래가 상당히 적은 양봉이다. 거래는 없지만 자전거를 통해서 주가만 올렸다라면 개미를 단순히 그냥 꼬시고 있다, 털어넘기기 위해서 개미를 꼬시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처럼 거래가 동반됐다는 것에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에논 에너지가 제가 2차로 이제 작전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량을 확보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당연히 거래가 체결이 돼야 물량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거래가 동반되는 겁니다. 거래는 절대 속일 수 없는 지표죠. 거래가 체결되는 그대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자, 그리고 지금 금감원에서 2차 전지를 좀 집중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집중 조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뭐 대주주나 기업 사냥꾼 이런 애들이 금감원의 타겟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는 M2텍이나 MJ홀딩 컴퍼니, 그리고 뭐 리튬 코리아, 이런 애들이 타겟이 되는 겁니다. 종목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주도 주체 말고요. 이 주도 주체는 이 수십 개, 수백 개로 계좌를 나누어서 이 주가를 움직이기 때문에 조사를 아예 할 수도 없습니다. 찾지도 못할 뿐더러 찾더라도 무슨 명목으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투자한 것이다 하면 땡이 장땡인데. 여러분 계좌 쪽에서 단타 친다고 안 잡혀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다만 자금이나 계좌가 훨씬 많을 뿐이죠. 네, 그래서 다시 일봉을 봤을 때 이런 양봉이 나오는 거죠.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 최대한 숨기려고 하지만 거래가 체결되는 것을 바탕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차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투심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으니까 주도 주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이 OBV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OBV라는 것은 주가의 매집 단계를 알아보는 보조 지표고요. 지금 한번 보시면 여기서 한번 꺾였었죠. 이렇게 팔 때 OBV가 꺾였었는데, 자,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OBV 지표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OBV 수치가 횡보하거나 또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간다면 매집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지에넌 에너지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한 방은 남아있다. 그 한 방은 언제 나오느냐? 일단 차트에서도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뉴스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도 급작스러운 급반등에 뉴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개인들은 합류하지 않습니다. 즉 개미 꼬시기가 어렵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설프지만 납득이 되어야만 투자합니다. 소액인 만큼 더 소중하고 절실하니까요. 자, 그래서 실체가 있던 없던 호재 재탕 기사든 뭐든 아니면 다른 기대감을 심어주든 호재의 뉘앙스의 뉴스를 동반해서 주가를 올릴 겁니다. 이때가 시작이라고 보면 되고, 이때부터는 차트에서 어느 자리에 자금을 유입하기 시작하는가, 그러니까 언제부터 돈을 써서 주가를 올리기 시작하느냐,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느냐,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느냐, 그 양쪽의 시작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모두 메모해 놓으시는 게 좋고요. 수차례 반복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매매의 포인트가 됩니다. 매수든 매도든. 일단 저항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는 수차례 같은 자리의 저항을 이렇게 만약에 받는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수차례
같은 자리에 저항을 받는다면 이때는 한번 분할 청산하고 전량 매도 말고 일부만 청산하고 지켜보시는 겁니다. 자, 근데 갑자기 거래를 동반해서 강한 저항이 되던 자리를 이렇게 돌파를 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저항이 지지로 바뀌면서 여기가 강한 저항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돼서 돌파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는 조정을 받는데 이 자리에 지지를 받는다면 이 자리에는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말은 쉬워 보이지만 복잡하고 좀 귀찮겠죠. 근데 이것은 스스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아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매매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평가 손익의 리스크를. 그래서 귀찮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루 종일 차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같이 차트를 들여다보고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일상인 사람이 아니라면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7626-1822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여기로 GN원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GN원 에너지 분할 매수가, 분할 매도가 간결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언제, 왜 팔아야 되는지 근거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GN원 에너지는 반등하고 여기서 반등하고 다시 하락할 때도 거래가 많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주도 주체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근거도 되고요. 이날부터는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이런 캔들입니다.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 근데 이 캔들은 일단 매수 매도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매수 매도가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부근에 종가가 형성이 된 거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눌렀고 그러나 밑으로 빠지는 것은 물량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종가가 여기에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꼬리들이 달렸으니까 십자 형태의 도지 캔들이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리스크는 좀 큰 상황이지만 스스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여러 지표들이 매집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작전주지만 오히려 비중을 높여서 반등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반등에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절대 부리면 안 된다. 일단 작전주는 전 고점까지는 잘 못 갑니다. 여기죠. 분봉이니까. 자, 뭐 투자 경고나 뭐 지금 금감원 2차 전지 집중 조사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몸을 사릴 거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일단 사람의 형상을 그렸을 때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은 주도 주체가 만약에 여기서 팔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 여기에 팔라고 해요. 똑같이. 그럼 대량의 매도 물량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받아주는 것은 개인밖에 없습니다. 즉 거래가 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다가는. 그래서 고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세력의 이탈을 포착을 했다라고 하면 어깨 부근 내지는 허리춤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힌트를 포착했다. 그 즉시 마이너스 3% 내지는 마이너스 5%의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수익성은 다소 줄어들 수 있더라도 안전한 방법이다. 010-7626-1822번으로 1822번으로 GN원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힌트들을 포착하는 즉시 힌트의 근거 그리고 분할 매수가, 분할 매도가 깔끔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완전히 전량 매도 처리하시고 나시면 엔투텍이나 이춘코리아 그리고 MJ홀딩 컴퍼니가 엮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에너 에너지에서 발생한 기회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걸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같은 기회장에 이제는 재무도 탄탄하고 뭐 전환사채나 유중으로 장난치는 작전주가 아닌 기업의 가치가 높은 매력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십니다. 작전주인 걸 알고 매매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작전주인지 모르고 매매하신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요새 탄탄한 기업을 추천해 달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이 기회비용 살려서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테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고요. 자, 그럼 테마는 또 어떻게 찾느냐?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테마였죠. 자, 이때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랑 백신이죠. 자, 뭐 병상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은 일단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확진자 수도 다르고요. 땅덩어리도 다릅니다. 병상의 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거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것. 이게 핵심 테마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는 당연히 국가끼리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겠죠. 자, 근데 두 국가는 곡창지대였습니다. 곡창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이 올랐죠. 러시아는 곡물을 무기화하려고 했고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곡물과 사료값이 올랐는데, 자, 이것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뭐 달걀이라던가 돼지고기, 소고기라던가 닭고기라던가 뭐 등등. 자, 근데 이 값이 오른다는 건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뭐 A라는 상품을 원래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가 1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국가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을 수출을 못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된 겁니다. 늘 100원에 팔고 있었는데 300원의 차익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주의 수급이 몰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차 전지가 강세죠.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전기차라는 것은 크게 보면 친환경이라는 테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라기보다는 인류의 과제입니다. 과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한 과제. 자,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그 안에 있는 전기차는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온 거죠. 자,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는데, 자, 기존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에서 광물을 들여옵니다. 우리든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광물 받으면 너네 전기차 보조금 혜택 지원 못 해준다. 이게 기존의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을 변경하면서 중국에서 광물을 받아도 되지만 대신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해야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수메뉴로 떠오른 것들이 원자재 가공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동박, 분리막, 전해질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종목이 수혜를 많이 받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수혜 종목들이 노출이 되어 있죠. 자, 처음에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변경되고 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 그리고 양극재의 핵심 광물인 리튬 관련주가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양극재와 전해질 쪽만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이 음극재와 동박, 분리막은 전혀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폭발 주자가 되는 거죠. 폭발 수혜 종목. 자,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양극재는 이것만 있다고,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전해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 수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2차 전지에서 뭐 일부 증권사에서 수급 이동된다. 뭐 제약바이오라던가 AI 또는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말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2차 전지 섹터에는
이미 수백 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수백 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일로 수급이 이동됐어도 이미 투자한 자금이 많고 투자할 자금이 많기 때문에 수급은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2차 전지로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때도 양극재와 전해질만 관심을 받을까요? 이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고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얘나 중국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차순위 2차 전지 점유율을 보유한 대한민국 기업이 받게 된다. 라는 거죠. 한국 기업에게 다시 없을 기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국내 기업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겠죠, 당연히. 본인들의 입지를 위해서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빠르게. 그리고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수의 영향을 가장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종목들을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이런 작전주처럼 악재가 될 것이 있는지 미리 체크해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느냐, 주거래업체들이 가공업체들이 FTA 체결국에서 가공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7626-1822로 종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에넌 에너지에 대한 대응은 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뭐 숫자 2번이나 아니면 카톡방 뭐 아무거나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에넌 에너지 카톡방에 제가 초대드려서 여기서 대응 전략 설명드릴 거고요. 매수나 매도나, 제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이 가격, 간단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깔끔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세한 근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에넌 에너지에서 성공적으로 매도 익절 하시고 발생한 기회비용 살려서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공유 드리니까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리스크가 적은 매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것은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랑 매도가를 따로 알려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이 2차 전지 수혜 종목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 선정 전에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